아주 착하고 현명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유언장을 써야겠구나. 부인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이 유언장을 멀리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아들에게 전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부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부인의 말대로 아들에게 유언장을 전해주기 위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이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궁금한데? 결국 하인은 유언장을 몰래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난 부인에게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인은 신이 나서 부인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의 아들은 유언장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넌 내가 남기고 간 것 중 하나만 선택하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또한 좀처럼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이상하구나. 전 어머님께 불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살면서 실망시킨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때 사또가 말했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알겠구나. 너의 어머니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구나. 현명하신 분이요? 그렇다. 생각해보거라. 아들인 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본인 죽음을 알릴 사람은 하인뿐이다. 그러나 하인이 너의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겠느냐? 아마 알리지도 않고 너의 어머니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너 몰래 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셨다. 그래서 그 유언장에 전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야 기뻐하며 하인이 너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유언장도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 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하인에게 주면 저는 하던 공부도 이제 못하고 집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보거라. 유언장에는 어머님이 남겨두고 간 것 중 하나를 택하라 하셨다. 그게 뭐겠느냐? 바로 하인이다. 하인을 택하는 것이다. 하인을 택하면 하인의 재산도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 넌 하인을 택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재산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어머님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